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도 봉기했습니다. 국회의원 호화주택 수당이 발단이 됐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도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2025년 아시아는 예사롭지 않은 사회적 경고를 연이어 보내고 있습니다. 네팔 국민 봉기와 인도네시아 대규모 시위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혼란이나 정치적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과 정치 엘리트 사이의 신뢰가 깨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집정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입니다. 국회의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과 정치 엘리트 사이의 신뢰가 깨질 때 발생하는 폭발적 사회적 반응의 극단적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네팔을 봅시다. 권위주의 공산당 정부가 장악한 네팔에서 국민은 불공정한 정책과 억압적 통치에 맞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생은 외면되고 권력자들의 사익만 극대화되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봉기라는 형태로 폭발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불공정과 독재를 끝내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2025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불길이 거대하게 타올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국회의원들의 호화주택 수당이었습니다. 월 5천만 루피아, 약 430만 원,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의 10배에 달하는 주택수당, 국회의원들에게만 말이죠. 이거는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정치인들의 변명과 특권의식은 국민의 분노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시위는 SNS에서 시작해서 거리로 번졌고 21세 청년 배달기사 아판 크루니와인의 죽음은 전국적 봉기로 확산되는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초록색 재킷은 저항의 상징으로 남았고 분노는 국회의원 개별 인물에서 국가체제 전체로 향했습니다. 경제적 배경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프라보 스비안토 대통령의 전국 아동 임산부 무료 점심 정책은 연간 4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필요로 했고 포퓰리즘 말입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도로, 다리 건설과 R&D, 대학 지원금 등 미래 투자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퓰리즘 하려고 다른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와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양곡법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돈 퍼주고 하여튼 돈 퍼주려고 지금 난리를 떨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가치는 애완위기 수준으로 폭락했고 실업률과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여전히 80%를 웃돌았습니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조작이죠. 포퓰리즘이죠. 단기적 혜택과 장기적 불평등 사이에 극명한 간극이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킨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대통령한테 열광했지만 돈 주고 포퓰리즘 하니까 실제로 이제 미래 세대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빈부의 엄청난 격차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많은 국민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반중 감정이 깊습니다. 중국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베이징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습니다. 그 시진핑의 시다바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배신으로 비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불신하는데 중국인들을 불신하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승절에 가서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시진핑한테 세시하고 이걸 보면서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 특권 이것이 이제 하나의 폭발이 됐습니다. 한국 사회와 비교하면 사태의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적 위험은 똑같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국민 평균 소득의 3.6배입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좌진 급여, 특권이 인도네시아와 닮았습니다. 정치 불신, 사회적 불평등, 청년층의 박탈감은 온라인과 대화 속에서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가 신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 네팔 인도네시아 사례는 단순히 해외 사례가 아닙니다. 사회 계약, 즉 규칙과 희생이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이제 사회가 더 이상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화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GDP와 빌딩 높이로는 안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붕괴될 때 사회 전체가 불타는 현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튜브 채널 이슈임당 TV가 23일 방송한
친중 공산정권 붕괴, 혼돈의 인도네시아, 곧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어떤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인도네시아 사태를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사진에 보면 말이죠. 전쟁터입니다. 이거는 화염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터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쿠데타도 아니지만 한 나라의 믿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인구 2억 8천만 명의 거대한 섬나라 인도네시아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거대한 불은 외부의 적이 아닌 정부 예산안에 적힌 단 한 줄, 바로 국회의원들을 위한 주택수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 인내심을 한계 너머로 밀어붙인 너무나도 뻔뻔한 탐욕의 상징인 겁니다. 단지 그런데 이것이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입니다. 뿌리 깊은 불평등과 정치인들의 오만함, 그리고 대중의 분노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카르타는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서울은 어떨까요? 지금 자카르타 거대한 분노, 국민의 분노가 자카르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거대한 분노가 없습니까? 인도네시아를 불태운 건 이 거대한 화염의 첫 불씨는 국민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치인들의 특권의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580명이 1인당 매달 5천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430만 원에 달하는 주택수당을 받았는데 이 돈은 말이죠. 국민들이 무려 월급의 10배에 달하는, 한 달에 월급의 10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월급은 월급대로 챙기면서도 주택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국민들의 10배에 달하는 돈을 챙겼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탐욕식에서 발발한 이런 인도네시아 화염은 한국에도 엄청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사태, 네팔 사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태를 여러분께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크게 말하면 결국은 지금 중심을 다 얘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정치인들의 탐욕과 오만,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특히 국회의원들의 어떤 국민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진 점, 국민이 저들을 믿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돼서 인도네시아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가 불타고 있습니다. 국민이 2억 8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가 역시 네팔처럼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엄청난 경고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포퓰리즘, 그걸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어떻게 인기를 끌어보려 했으나 지지율이 형식상으로는 높았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친중 정권,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도대체가 중국에 가서 세션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정치인들만 중국에 세시했던 겁니다. 한국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자, 네팔과 인도네시아의 이런 어떤 불타는 사태, 한국에 엄청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